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늘부터 하셔야 되는 게 현대물리 파트에서 광학 그 중에서요 우리가 하는 게 빛의 이중성이라는 테마 안에서 해요. 자, 빛은 물질이니 파동이니? 둘 다. 아니에요. 빛은 파동입니다. 입자성도 되죠. 네. 선생님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미친 새끼들이 정신 안 차리네? 선생님은 여자인데 선생님한테 그래서 베이스는 뭐야? 여성성이에요. 근데 가끔 뭐가 나타나요? 남성성이 나타나죠. 가끔이 아닌 것 같은데. 남성성과 여성성이 선생님한테 공존하지만 나는 그렇다고 남자는 아니야. 응? 됐죠? 난 뭐야? 여자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모든 사람들 다 그래요. 우리 지호 저렇게 생겼는데 저 아이한테 남성성도 있지만 대다수가 여성성이에요. 그래도 제의 원래의 정체성은 남자예요. 뭐 이런 거죠. 됐죠? 자,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물질이다 아니다를 너프하게 나눌 때 기준이 뭐냐면 질량이에요. 질량. 질량이 있어? 없어? 이거거든요. 됐죠? 그 중에서 질량이 아무리 작아도 전자만큼 작아도 질량이 존재한다면 뭐라고 한다? 물질이다. 걔는 중력에 영향을 합니다. 근데 질량이 존재하지 않으면 얘는 뭐다? 현상이다. 그래서 걔는 파동성을 띈다. 그러면 빛이라고 하는 아이는 질량이 있냐? 없다. 그러니까 빛은 파동이다. 그래서 파동성이 근간이다. 이거예요. 됐어? 근데 얘가 특정한 환경에서만 뭐가 드러난다? 입자성의 성질도 드러난다. 그래서 두 가지 성질이 다 있다는 거지. 얘는 물질이기도 하고 현상이기도 해. 이게 아니고요. 얘는 파동입니다. 파동인데 특정한 환경에서 조건에서 입자성이 드러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빛의 이중성을 얘기할 때 빛은 파동성과 뭐 입자성을 가져라고 하는데 파동성과 입자성을 항상 동시에 가지고 있어? 아니, 입자성이 드러날 땐 파동성이 없어. 파동성이 드러날 땐 입자성이 없어.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성질이 양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파동성이 드러나? 보편적인 경우에 그래요. 됐어? 근데 특정하게 입자성이 드러날 때는 뭐야? 빛이 가다가 다른 물질이랑 뭐 할 때? 충돌하는 순간. 됐어? 이렇게 빛이 가다가 다른 물질과 충돌이 일어나는 순간에 입자성이 드러나 라는 겁니다. 되겠어?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중에서요 빛이 파동성을 띠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 증명했죠. 과학은 다 증명이잖아요. 됐죠? 빛이 파동성을 띠고 있다는 거 증명해서 빛이 파동이라는 걸 먼저 발견한 거죠. 자, 그러면 빛이 파동성을 띠고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했니? 네, 파동만 가지고 있는 성질로 확인한 거잖아. 파동만 어떤 일을 할 수 있어? 회절과 뭐 할 수 있니? 간섭할 수 있잖아. 됐어? 회절 현상과 간섭 현상은 파동에만 나타나는 거야. 입자들은 그런 일을 못해. 되겠냐? 자, 그래서 빛이 간섭하는지를 봤더니 간섭을 했어. 간섭 무늬가 나타났잖아. 자, 그 간섭 무늬가 나타난다는 걸 어떤 도구로 확인했어요? 이중 슬릿이라는 도구로 확인한 것뿐이야. 됐어? 그 실험 누가 했어? 토마스 영. 알겠습니까? 네, 이 얘기죠. 그래서 빛이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토마스 영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간섭 현상을 실험해 뭘 가지고? 이중 슬릿을 가지고. 그래서 빛이 파동성을 띠고 있구나. 이거 알았단 말이야. 됐어? 그래서 빛이 파동성을 띠고 있으니까 파동이지 라고 우리가 생각했단 말이야. 됐니? 그랬다가 나중에 빛이 입자성을 띠고 있다는 것도 실험하지. 누가 했니? 그 유명한 아저씨, 머리 큰 아저씨 누구?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실험했어. 됐어? 네, 알아낸 거죠. 자, 뭘 통해서? 바로 방전 효과를 통해서 얘가 입자성을 띠고 있다는 걸 증명한 거죠. 됐어?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모든 것들이 과학은 분명하다. A 아니면 B다. OX다.
모든 현상들을 O와 X로만 우리는 판단했거든요. 이거 파동이야? 그럼 이 새끼는 입자가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빛의 성질을 증명해 보니까 이 새끼가 파동의 성질도 있는데 연병할 입자의 성질도 있네? 그럼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거야? 아닌 거잖아요. 시간이 지난다고 갑자기 파동이 입자가 되진 않거든요. 그러면 왜 토마스 영은 파동성을 증명했는데 갑자기 왜 입자성도 드러나? 이건 I가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과학이 그때부터 멘붕이에요. A 아니면 B라고 하는 확실한 과목이 과학이라고 생각했다가 그래서 모든 현상에서 A도 B도 아닌 중간 성질도 나타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인지하면서 과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뀌는 거죠. 모든 게 다 확정적인 게 아니고 보다 불확실하다. 그래서 현대과학은 불확실의 과학입니다. 확률의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럴 수 있는 확률은 20%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이거야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과학이라는 건 이제 불확정성을 얘기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빛이 이 두 가지 성질을 띌 수가 있다. 단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른 것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토마스 영의 간섭 실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이중슬리 실험은. 됐죠? 앞에서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뭐 하자? 입자성이 드러나는 광전 효과에 대해서 배워보자. 이 얘기입니다. 됐죠? 자, 이 광전 효과라고 하는 입자성은 빛이 다른 물질과 충돌할 때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충돌하는 경우를 보시는데 화학에서 배웠던 톰슨 전자 발견 실험 기억나니? 네. 그 전자는요 원래 금속 물질 속에 있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들이 드글드글 했는데 얘가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제공되지 않아서 탈출은 못하고 금속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러면 탈출할 때 왜 에너지가 필요한데? 원자 구조 보면 원자핵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개념으로 보면 전자의 껍질들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전자들이 뱅글뱅글 돌고 있잖아요. 전자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랬을 때 얘가 탈출하지 못하는 건 원자핵 속에 있는 양성자와 전자 사이에 서로를 잡아당기는 뭐가 있습니까? 인력.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탈출을 못하고 그냥 거기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이거를 이 인력이 10이라면 얘가 탈출하기 위해서 적어도 얼마 이상의 힘이 필요합니까? 이걸 끊고 탈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 이상의 힘을 주면 이걸 끊고 얘가 뭐 할 수 있어? 탈출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걸 끊기 위해서 필요한 힘 또는 에너지 얻을 수 있는 방법 다양하죠. 여러분들이 마찰 막 시키죠. 그럼 그 마찰에서 뭐가 발생하니? 열. 그거 막 먹고 전자가 탈출해서 마찰 전기가 뛰는 거잖아요. 되겠어? 네. 그래서 이 새끼가 탈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하면 돼. 그 에너지가 열이어도 되고요. 빛이어도 되고요. 상관없단 말이죠. 저 아이한테 탈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만 공급하면 제가 바로 이 정전기적 인력을 끊고 탈출할 거야. 그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알겠습니까? 그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는 전자마다 다 다를 거야. 그치? 그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1함수라고 아인슈타인은 얘기했어. 그래서 워크 펑션 W라고 써. 됐니? 전자가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1함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최소한의 에너지 10 이상만 주면 그거 먹고 탈출해. 됐어? 그러면 제가 10 줬어요. 얘 탈출하죠? 20 줬어요. 탈출하죠? 네, 내가 5 줬어요. 탈출하니? 못하죠. 이 얘기예요. 되겠죠? 자, 그래서 전자가 탈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가 각각 전자 또는 금속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그 에너지를 먹은 전자만이 탈출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최소한의 에너지를 뭘로 주겠다? 비대에너지로 주겠다. 라는 겁니다. 광전 효과라는 건 전자가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나는 비대에너지로 공급할게. 그러면 저기 광원 장치에서 꼬맹아 뭐가 오고 있어? 비대에너지가 오고 있지? 그 비대에너지가 오다가 여기에 있는 금속 덩어리랑 뭐해? 쾅 하고 충돌하겠지? 그 충돌이 일어나는 그 순간 빛이 뭐를 띄어? 입자성을 띄어. 맞냐? 그러면 우리는 빛의 입자도 이름을 주자. 빛의 입자를 뭐라 그럴까? 빛의 입자를 줄여서 빛광자, 입자 자자. 그래서 뭐야? 광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알겠어?
그래서 부딪히는 순간 빛이 엄청나게 많은 입자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됐죠? 엄청나게 많은 입자들로 바뀌는데 그 중에 전자가 이 입자를 먹는다. 그래서 그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섭취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이러한 빛이 가지고 있는 입자들이요. 에너지가 다 똑같을까? 다 다를까? 빛에는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가시광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빛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다 똑같을까? 다 다를까? 다 달라. 그 중에서 어떤 전자를 먹어? 이거거든요. 그 에너지가 2인 전자를 먹어. 이 새끼 탈출하겠니? 못해. 10인 전자를 먹어. 탈출하겠니? 탈출해. 20인 전자를 먹어. 탈출하겠니? 당연히 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개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 그 빛들이 쏟아져 오거든요. 광자들. 그 중에서 전자가 광자들을 먹는데 전자 하나가 먹을 수 있는 광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한 번에 하나밖에 못 먹어요. 1대1 대응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아이가 한 개의 광자를 먹었을 때 그게 탈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 이함수보다 크면 탈출할 수 있다고요. 그거보다 작으면 탈출을 못한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전자가요 20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광자 하나를 먹었어. 그럼 이 새끼 튕겨 나오겠죠? 그죠? 빛 먹고 튕겨 나온 전자를 뭐라 그래? 광전자. 알겠어요? 빛 먹고 튕겨 나온 전자를 광전자라고 하고요. 이렇게 광전자가 생기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광전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광전효과가 뭐예요?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전자가 탈출하는 현상. 알겠어? 네, 이렇게 됩니다. 이게 광전효과예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광전효과를 실험한 게 아인슈타인인데 그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 탈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거를 우리가 이함수라고 하는데 너네 알죠? 빛이 파동일 때 에너지는 A제곱 F제곱에 비례하는 값을 갖죠. 근데 이걸 다시 쓰면 이게 HF예요. 됐어. 네, 파동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은 A제곱 F제곱으로도 계산할 수 있고 또 HF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파동 에너지 구할 때 주로 물리에선 이렇게 구합니다. HF. 자, 그 중에서 꼬맹아 H가 뭐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에너지를 구할 때 에너지는 A제곱 F제곱이야 이렇게 구하는 건 빛이 뭐를 띠고 있을 때? 파동성을 띠고 있을 때 에너지 구하는 방법이야. 됐어? 빛이 입자성을 띠고 있을 때 에너지 어떻게 구해? HF로 구해. 이건 빛이 입자성을 띠고 있을 때의 에너지를 주로 구해. 자, 그러면 이 H가 뭔데? 라고 하면 이거는 플랑크 상수야. 이 플랑크 상수는 주면 넣고 계산하면 되고요. 안 주면 그냥 1로 생각하면 돼요. 되죠? 네. 그 다음에 F가 뭘까? F가 뭐야? EF랑 똑같아. 진동수야. 그러니까 광자의 에너지를 구할 때 그 에너지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 진동수네 이 얘기야. 그러면 광자일 때는요. 여러분들 됐어? 빛이 입자성을 띠고 있을 때 진폭 A는 에너지에 영향 줘 안 줘? 안 줘. 이런 뜻이야. 되겠어? 이 차이거든요. 이 차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광자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요.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데 아까 선생님이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빛은 진동수에 따라 뭐가 달라져? 색깔. 됐어. 빨간색 빛 먹었는데 저 새끼 못 튕겨나와. 빨간색 빛에 해당되는 진동수는 쟤를 탈출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못 만들어서 그래. 초록색 빛 먹으니까 탈출해. 그러면 초록색 빛의 진동수는 됐어. 탈출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든다는 거지. 그러면 초록색 먹고 탈출했어? 그럼 파란색 먹으면 탈출하죠. 초록색보다 파란색의 진동수가 더 클 거니까. 되겠니? 이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광자들이 탈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는 이렇게 결정하고요. 됐죠?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도 HF로 구할 텐데
최소한의 에너지 이함수랑 정확하게 같은 크기의 진동수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진동수를 F0 그래서 탈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진동수 아니야? 그걸 F0라고 하고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 문턱을 넘는다 문턱 진동수 한계를 뛰어넘는다 한계 진동수 그래서 탈출을 시작하는 진동수를 얘기한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광자들이 탈출을 하는데요. 선생님 10이라는 에너지가 탈출할 때 필요해. 근데 10 먹었어. 됐어. 10이 10이 공손하니까. 그러니까요. 뭘 자꾸 도와주겠대. 10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먹으면 탈출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얘한테 10이라는 에너지를 광자가 가지고 왔다고 쳐. 전자는 탈출하겠죠. 2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광자를 먹었다고 쳐. 탈출하겠죠. 근데 탈출한 후의 모습은 다를 거예요. 탈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 이함수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가 이거 먹고 탈출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전자가 필요한 에너지만큼만 먹고 탈출해서 탈출한 후에 이 전자는 한 지점에 정지. 탈출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아. 근데 20이라는 에너지를 먹고 탈출을 해요. 그러면 20 중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얼마? 10을 쓰고 얼마 가지고 나와? 10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럼 나머지 10이라는 에너지는 뭐야? 탈출 후에 전자가 갖게 되는 운동 에너지의 크기입니다. 됐어? 네. 그래서 나머지 에너지는 탈출한 후에 전자가 갖게 되는 운동 에너지가 된다. 이 운동 에너지는 광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서 이함수를 뺀 만큼이 탈출 후에 전자가 갖는 운동 에너지가 된다. 됐어? 이 개념을 잡은 사람이 아인슈타인. 에너지는 언제나 보존돼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20이 아니고 30이라는 에너지를 먹었다고 치자. 3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광자를 먹었다고 쳐. 그래도 탈출할 때는 10만큼 필요해. 그럼 탈출한 후에 운동 에너지 얼마야? 22야. 알겠어? 이런 얘기야. 당연하잖아. 그래서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아인슈타인 이게 광전 효과예요. 근데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빛이 입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이 실험 과정으로 증명했다고. 그럼 꼬맹아 잘 볼래? 우리가 에너지를 계산할 때요. 얘가 파동이라면 에너지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A제곱 F제곱이야. 입자라면 에너지 어떻게 구한다고요? 빛 에너지 HF야. 그럼 빠른 속도로 봐. 빛이 입자이던 파동이던 에너지는 누가 결정한다? 진동수. 진동수는 뭐에 의해 뭐를 결정하는 인자다? 진동수는 뭐를 결정합니까? 진동수는 빛의 색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간색 빛, 초록색 빛, 파란색 빛 아래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지니까 아래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뭐해지는 거야? 커지는 거야. 됐어? 그래서 빨간 빛보다는 초록색 빛, 초록색 빛보다는 파란색 빛의 에너지가 큰 거 자명해. 그러니까 빨간색 빛을 먹고 탈출 못했더라도 파란색이나 초록색 빛을 먹고 탈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로 우리가 빛이 입자라는 걸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제 생각해봐. 없어요. 그죠? 왜? 빨간색 빛으로 했을 땐 탈출 못했다가 초록색 빛으로 하니까 탈출하고 파란색 빛으로 하니까 탈출해. 그래서 그건 에너지가 뭐하기 때문이야?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이지. 근데 색깔을 바꾸면 에너지가 커지는 건 파동일 때도 그렇고 뭐일 때도 그래? 입자일 때도 그래. 차이점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냐? 네. 잠깐만요. 외계예요. 맞아요. 까먹고 있었어요. 답은 중요하지.
제일 중요하죠. 어? 안 돼요. 네,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바로 안 시키면 송호연 쌤이 화를 내십니다. 저희도 화낼 거예요. 화내도 할 수 없어. 근데 진짜 더 안 시키면 송호연 쌤이 선생님 보고 화내요? 저희 진짜로 하네요. 시켰다. 자, 선생님이 제일 어려서 이거 당번이에요. 예? 네. 내가 송은이보다 나이 많았니? 내가 송은이보다 나이 많아 보여? 소원 쌤이 살짝 그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송호연 쌤이 송은 선생님이 선생님보다 심하게 어리잖아요. 선생님은 30대고 송은 선생님은 20대잖아요. 자, 선생님 나이는 송호연 쌤이 언제 보셨어요? 선생님은 10년 전에 27이었으니까 지금 37이겠죠. 송호연 쌤이 분명 저번 수업 시간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랑 동년배. 너네 어머니 20대 아니야? 너네 어머님이 20대겠지 그러면. 자 보세요. 그래서 진동수를 다르게 하면 에너지가 커지는 건 파동일 때도 그렇고 입자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자인지 파동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걸 아인슈타인이 실험 설계한 거예요. 실력이 뭡니까? 바로 요겁니다. 파동일 때는 진폭을 변화시켜도 뭐가 달라져? 에너지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입자일 때는 진폭이 에너지에 크게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안 주면 도대체 진폭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뭔데? 자 생각해봐 이제. 보면 생각하는 거야 물리는. 지금은 너네가 거기 있는 문제 계산 실수해서 틀려도 전혀 상관없어. 우리가 내일 수능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됐어? 내 고등학교 내신 시험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색깔이라고 하는 건 진동수다. 되니? 그래서 색깔을 변화시킨다는 거는 진동수를 변화시킨다는 거고 색깔이 바뀌는 순간 파동이어도 입자여도 에너지의 크기는 무조건 바뀐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폭이라고 하는 개념이 뭘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밝기입니다. 밝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진동수라고 하는 얘는요. 진동수는요. 파동이어도 색깔을 결정하는 거고요. 입자여도 색깔을 결정해요. 그래서 색깔을 변화시키면 진동수가 달라지는 거고 따라서 에너지가 바뀌는 거 똑같습니다. 근데 진폭이라고 하는 개념 이게 바로 뭐냐면 그래서 파동일 때는 뭐예요? 밝기입니다. 밝기. 그리고 이게 에너지의 크기를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꼬맹아 빨간 빛이 있는데 흐린 빨간 빛이 있고 눈부신 빨간 빛이 있어. 맞아? 그 얘기잖아. 색깔은 똑같아. 빨간 빛이야. 그러면 빨간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빨간 빛이네? 그럼 진동수는 10이라고 치자. 근데 이 아이가 흐린 빨간 빛이에요. 밝은 빨간 빛이에요. 차이가 뭐냐고요. 자, 파동일 땐 진폭이라고요. 흐린 빨간 빛은 진폭이 1이네. 밝은 빨간 빛은 진폭이 100이네. 뭐 이런 거야. 그럼 에너지는요. 당연히 흐린 빨간 빛보다 눈부신 빨간 빛의 에너지가 훨씬 크죠. 몇 배 커요? 10,000배 커요. A제곱이니까. 이런 거예요. 됐어? 그러면 전자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큰 에너지를 주면 돼. 그러니까 흐린 빨간 빛을 주는데 탈출을 못해. 이게 탈출시킬 수 있는 방법. 색깔을 안 바꿔도 되죠. 빨간 빛이면 되는데 눈부신 빨간 빛을 주면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탈출시킬 수 있어요. 맞죠? 파동이라면. 맞냐? 맞냐? 그 얘기죠. 근데 광자일 때는요. 이 빛의 밝기가요. 파동일 땐 진폭이었는데 그래서 이 밝기가요. 그래서 입자일 때는 에너지의 크기를 결정 못합니다. 에너지의 크기를 결정 못해요. 왜? 밝기는 진동수가 아니니까. 그럼 어쨌든 선생님 눈부신 빨간빛하고 흐린 빨간빛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빛의 밝기는
입자일 때 뭐예요? 그거 지금 그 물질로 들어오는 뭡니까? 광자수예요. 광자수. 자, 흐린 빨간 빛은 이 물질로 들어오는 빛의 입자 광자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한 개의 광자가 온다는 얘기야. 근데 그 한 개의 광자가 얼마의 에너지를 가지고 온다는 얘기야? 진동수가 10이니까요. 플랑크 상수를 우리는 1로 볼 거거든요. 됐어? 그러니까 빨간 빛은 에너지 얼마? 10의 에너지를 가지고 온다는 거야. 근데 그 10의 에너지를 가지고 오는 광자도 몇 개밖에 없다는 거야. 한 개밖에 안 와. 이 뜻이야. 맞아? 근데 눈부신 빨간 빛. 빨간 빛인데 선생님 빨간 빛이 눈부시게 와요. 이건 뭐야? 그 1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광자가 한 개가 아니고 100만 개 와.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개의 광자가 오는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다 얼마야? 10이야. 됐어? 이런 거야. 광자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데 광자 수가 많아지는 거야. 이거야. 근데 여기 있는 전자는요. 얘는 요번에는 30의 에너지를 먹어야 탈출해요. 그러면 1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광자가 하나 와요? 탈출해? 못해? 못하죠. 1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게 100만 개 와요? 탈출해? 못해? 못해. 어차피 광자 하나밖에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요. 만약에 빛이 입자라면 얘네들이 눈부시던 흐리던 됐어. 광자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변해 못해? 안 변해. 그러니까 빨간 빛은 눈부셔도 흐려도 탈출할 수 없는 빛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파동성을 띌 때는 흐린 빨간 빛에서는 탈출을 못했어도 눈부신 빨간 빛이 되면 탈출해야 되는 게 파동일 때야. 하지만 입자일 때 눈부시던 흐리던 상관없이 빨간 빛에서는 무조건 탈출할 수가 없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하겠어? 실제로 이렇게 금속에다가 얘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빨간 빛이네? 탈출 못했네? 흐려서 그래. 그럼 내가 눈부시게 해볼게. 그럼 파동이라면 어느 순간부터는 탈출을 해야 돼. 왜? 에너지가 커졌으니까. 눈부시다면. 근데 아무리 빨간 빛을 눈부시게 켜도 이 새끼 탈출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면 얘는 파동성을 띠고 있지 않다는 거지. 이 순간 빛은. 알겠냐? 이런 얘기야. 거꾸로 생각해봐. 자, 빨간 빛을 아무리 줘도 탈출을 못했어. 아무리 줘도 탈출을 못했을 때는 또 하나의 경우가 있지.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람수가 엄청나게 커. 무한대에 가까운 숫자야. 근데 빨간 빛으로 그 숫자를 못 만들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파란 빛을 줘보자. SK 탈출했어. 파란 빛의 에너지 엄청나게 큰가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자, 그럼 파란 빛의 에너지를 줬는데 얘가 탈출했단 말이야. 근데 파란 빛이 너무 눈부신 파란 빛이라서 그 탈출했나 보다. 그럼 파란 빛의 밝기를 좀 줄여보자. 만약에 파동이라면 밝기를 줄이면 에너지가 뭐 해야 돼? 감소해야 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얘를 탈출할 수 없는 순간에 에너지까지 낮출 수 있겠지. 그러면 파란 빛이 점점 흐려지면 탈출했던 전자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전자가 더 이상 탈출 못할 수도 있어. 그래서 파란색 빛을 계속 흐리게 만들어 보는 거야. 근데 얘병아 아무리 흐려도 파란 빛을 주면 계속 뭐한다? 탈출한다. 왜? 파란 빛이라고 하는 입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그래서 100이라고 쳐보자. 흐린 파란 빛은요. 100이라는 광자가 한 개 온 거야. 이거 먹고 전자 몇 개 탈출해? 한 개 탈출해. 근데 눈부신 파란 빛은 광자가 100만 개 온 거지. 그러면 그거 먹으면 전자는 탈출하는데 몇 개 탈출해? 100만 개의 전자가 탈출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파란 빛을 아무리 흐리게 해도 전자는 계속 탈출합니다. 탈출하는 전자 수만 줄어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밝기를 변화시켰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빛은 파동이라면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는데 이거 입자여야만 되네 라고 생각한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밝기를 아무리 밝게 하던 아무리 어둡게 하던 그래서 자 거기에서 전자들의 탈출 여부는 변하지 않는 걸 통해서요. 빛은 입자가 아니고 파동이 아니고 입자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다. 하겠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광전 효과에서 나오는 그래프요.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그래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광전 효과와 관련된 돼서 네, 함수식이 있어요. EK는 여기 써드린 거죠. E 마이너스 W예요. 전자가 빛을 먹고 탈출했을 때 탈출한 후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맨 처음에 광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서 그래서 네,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람수 값을 뺀 거잖아요. 한국말로 쓰면 이래요. 그죠? 네. 이거를 우리가 조금 다시 쓰면 EK는 광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HF요. 맞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람수 W라지만 사실은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HF0 요거죠.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리시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이쪽은 운동 에너지예요. 그리고 이거는 진동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함수 그릴 때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하죠. 그거를 우리는 ek는 hf-w 이렇게 쓴 거란 말이야. 그래서 y축이 운동 에너지로 그리고 x축을 뭐로? 진동수로 바꿨다. 되니? 그렇게 놓고 그린 그림이야. 그렇다면 진동수가 x에 해당되는 x축을 얘기한 거라면 여기 기울기에 해당되는 a 값이 여기서 뭐야? h 플랑크 상수야. 됐죠? 네. 그리고 y절편에 해당되는 값이 됐어. 마이너스 w의 값에 해당되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랬을 때요. 어떤 금속에서 전자를 탈출시킵니다. 진동수가 0일 때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탈출 안 하겠죠. 진동수가 1인 빛을 먹어봤자 탈출 안 합니다. 2인 빛을 먹어도 탈출 안 하고 3인 빛을 먹어도 탈출 안 하는데 이 정도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빛을 줬더니 그때부터 전자가 탈출하면서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가져! 라는 그래프죠. 됐어? 이렇게 그리겠다고요. 자, 그러면 이거보다 적은 에너지를 먹으면 탈출 못해. 그래서 이 그래프 그냥 연장선을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할 뿐이죠. 이때는 탈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됐죠? 요만큼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광자는 먹어봤자 탈출 안 해. 이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광자를 먹을 때부터 전자는 탈출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 진동수가 전자를 탈출시킬 수 있는 한계 진동수야. 이 뜻입니다. 됐죠? 네. 거기서부터 진동수가 커지면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탈출한 후에 전자들은 운동 에너지를 갖게 돼. 그래서 이만큼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광자를 먹으면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돼. 뭐 이런 뜻이야. 알겠어? 네. 이걸 표현한 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광자 그래프, 그 광전 효과 그래프예요. 그랬을 때요. y절편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이게 바로 마이너스 w 이람수의 음수값.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게 바로 철이라는 금속 속에 있는 전자가 탈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됐죠? 에너지부터 시작한 그래프라고 친다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뭘까요? 플랑크 상수. 자, 그러면 철이 아니고 만약에 금속을 바꿔 알루미늄이야. 그러면 알루미늄에 있는 전자가 탈출할 때요. 철과 다른 점은 뭘까요? 금속의 종류가 달라졌네? 그럼 차이점은 뭘까요? 그 금속을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이람수의 크기는 달라져. 절대로 바뀌지 말아야 돼요. 플랑크 상수. 네, 플랑크 상수는 안 바뀌겠죠. 됐죠? 그랬을 때 알루미늄을 그리니까 알루미늄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고 치자. 되겠어? 이건 알루미늄. 그러면 어떤 금속에서 전자가 탈출하기 더 어렵다는 거야? 알루미늄. 왜? 문턱 진동수가 더 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랬을 때 기울기는요. 철 기울기가 커요? 알루미늄 기울기가 커요? 똑같죠. 플랑크 상수니까. 이거 상수값입니다. 모든 금속의 기울기 값은 똑같다. 왜? 상수값이 같으니까. 알겠습니까? 네. 모든 기울기가 다 플랑크 상수의 크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냐?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 그래서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누가 더 이람수가 큰지
그래서 어느 진동수 이상일 때 탈출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기억하겠냐? 이런 거. 그리고 기울기는 어떤 금속이어도 변할 수 없습니다. 플랑크 상수의 크기니까. 되겠죠? 네. 그래서 왜 광전 효과를 통해서 빛이 파동이 아니고 입자라는지 납득하길 바라면서 마지막 그래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 분석해드렸어요. 마지막 그래프는 어떠냐면 아인슈타인 아저씨는 머리가 크잖아요. 생각이 많아요. 자, 아인슈타인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두 번째는요. 그러면 빨간 빛보다 초록색 빛이 에너지가 큰 빛은 맞아? 그것도 누군가가 증명해보죠. 초록색 빛보다는 파란색 빛이 더 에너지가 커 진동수가 큰 빛이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해라고 했던 건 어떤 과학자들이 그걸 확인했거든요. 그 확인하는 작업들을 했단 말이죠. 그럼 그 단연해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우리는요. 빛의 삼원색,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중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고 진동수가 커진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했냐면 사실은 이렇게 금속이 있고요. 이렇게 돼요. 회로도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났단 말이죠. 여보세요? 수업 중이야. 1시 이후에 통화해. 남자친구야. 네? 여자친구는 더 이상하다 그러잖아. 아닌데.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에서 전자가 드글드글 금속이 있어. 알겠어? 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를 수 있니 없니? 좀 있어 없어?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이 새끼야. 왜? 전선 끊어졌잖아. 이거 끊어졌잖아. 전류 안 흘러. 되겠어요? 근데 저 전류 흐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가 됐어? 여기까지 아싸! 그리고 뭐 하면 돼? 점프해 오면 돼. 그러면 전자가 운동에너지 열나가지고 튀겨나오면 돼. 자, 그러려고 여기다 뭐 쐬온다고? 빛을 쐰다고. 됐어? 빛을 쐬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가 광자를 먹는 순간 엄청난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튕겨나오겠지? 네. 그래서 얘가 튕겨서 여기까지 가. 됐어? 그래서 흐르게 한다고. 자, 그랬을 때 전류가 잘 흐르게 하려면 꼬맹아 이쪽에 무슨 극 걸면 되겠니? 무슨 극? 플러스. 전자를 받아야 되잖아. 끌어당겨야 되잖아. 여기서 밀어줘야 되잖아. 마이너스. 그래서 건전지를 이렇게 걸면 됐어. 튕겨나오는 전자들만 있다면 됐어. 그 전자에서 전류가 흘러. 알겠니? 그러니까 전류가 흐른다는 거 확인하려면 여기 꼬마정거 하나쯤은 이렇게 걸어주면 되고 그게 없으면 전류계 설치하면 되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아인슈타인은 전류계 설치했어. 그래서 전자가 넘어오는 걸 확인했단 말이야. 되겠냐? 이렇게 하겠죠. 자, 근데 이걸 거꾸로 걸면 어떻게 될까? 전류가 잘 흐를 수 있게끔 건전지를 연결하는 건 순방향 전압을 걸었다 그러고요. 전자가 건너오지 못하는 방향으로 건전지 방향을 바꾸는 걸 역방향 전압을 걸었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지금 저는 순방향을 걸었어요? 역방향을 걸었어요? 역방향 걸어서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를 걸겠다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방향의 전압을 걸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여기 있는 전자가 빛을 먹어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튕겨 나오려고 그러는데 여기 있는 새끼 안돼 오지마 이거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근데 꼬맹아 여기에 건전지 하나 연결했어. 안돼 오지마를 10이라는 세기로 하고 있어. 근데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30의 운동 에너지 가지고 튕겨 나와. 어떻게 될까? 건너가. 병신 새끼 비켜. 내가 갈 거야. 건너가. 알겠어? 그러면 건전지 하나 더 연결해. 여기 얼마 되겠니? 25 되겠지. 오지 마. 그래도 얘는 30이야. 건너가. 알겠어? 그 얘기잖아. 맞지? 자, 하나 더 연결해. 30 됐어. 됐어? 이런 건데. 그때까지는 건너가. 딱 0이 되는 순간이지만. 됐어? 근데 하나 더 연결해서 40대 어떻게 되니? 됐어? 네, 여기에 인상 들어온 지우 딱 서 있어. 건너오면 뒤져 이씨. 그러면 얘네들 가지 말자 이거 되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그래프로 그리면 여러분들 잘 보이고 여기 그래프를 이쪽에다 그릴게요. 시간 별로 없어요. 이렇게 그리자.
Y축은 전류. 되겠냐? 그 다음에 X축은 전압 이래요. 그러면 여기가 원점이니까 0, 여기가 뭐? 1V, 2V 이런 느낌? 3V 이런 느낌? 이건 뭐니? 마이너스 1V 이런 느낌? 마이너스 2V 이런 느낌? 근데 선생님 볼트에 무슨 마이너스가 있어요? 저건 벡터 값이 아니고 스칼라인데? 저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 스칼라 값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어떤 의미를 얘기해요. 됐죠? 이때 플러스의 전압은 뭘까? 순방향으로 걸었어. 전자 잘 끌어당기는 방향이야. 이거야. 마이너스의 의미는 뭘까? 역전압 걸었어. 너네 건너오면 뒤져. 이런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음수의 전압은 역전압을 얘기한다. 역방향 전압을 걸었어요. 플러스는 순방향 전압을 걸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해돼? 자, 그랬을 때요. 순방향 전압을 걸면 당연히 전자들은 잘 흐르겠죠. 역방향 전압을 걸면 됐죠? 여기를 건너오는 전자의 세기가 뭐하니? 줄겠죠.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가 점점 뭐할까요? 감소하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요. 순방향을 걸었을 때 얘 전류가 얼마냐면 2A가 왔어. 근데 역방향을 걸어주니까 그래서 건너오는 전자수가 조금 줄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얘가 줄어서 얼마가 되니? 0이 되는 순간에 전압이 있어. 그래서 하나도 못 건너오는 순간에 전압이 있어. 이 순간의 전압을 우리 뭐라 그러냐면 정지전압 이렇게 얘기해. 되겠냐? 꼬맹아, 초록색빛을 비추니까 여기서 전자가 탈출했어. 되겠냐? 네. 그래서 얘가 전류가 2A 흘렀는데 됐니? 내가 역전압을 걸었더니 2V에서 더 이상 초록색빛은 안 와. 이 얘기야. 파란색 빛을 비췄어. 전자 탈출이 안 해? 탈출해. 초록색보다 파란색이 에너지가 크잖아. 초록색을 비췄는데 탈출했으면 파란색을 비춰도 탈출해. 됐어? 탈출했어? 자, 그랬을 때 둘 다 흐린 초록색빛, 흐린 파란색 빛이라서 둘 다 튕겨나오는 전자수가 2A야.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요. 초록색은 역전압으로 건전지 2개 거니까 멈췄는데 파란색은 건전지 5개 걸어야 멈춰. 이렇게 됐어. 네, 마이너스 5V야. 요거 파란색 빛이야. 요거 초록색 빛이야. 이 차이거든요. 그러면 정지전압이 크다는 건 뭘 얘기할까? 정지전압이 크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맞아요. 실제로 똑같은 금속이었으니까 거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람수의 크기는 다 똑같이 얼마? 10이라고 치자. 되겠어? 근데 초록색 빛은 빛 에너지가 얼마냐면요. 빛 에너지가 40이라고 치자. 되겠어요? 네. 그러면 40의 광자를 먹고 전자가 탈출하면 운동에너지 얼마나 뭐? 30만큼의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전자가 튕겨 나오는데 얘 못 오게 하려면 건전지 2개 연결하면 돼. 됐어? 이런 느낌이야. 근데 파란색 빛은요. 에너지가 더 크다 그랬죠? 얜 100이야. 근데 같은 금속이니까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는 똑같을 거야. 그러면 이 빛 먹고 탈출한 전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에너지는 얼마야? 90이야.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못 넘어오게끔 하려면 더 많은 건전지가 필요해. 이 뜻이에요. 되겠어? 그래서 정지전압이 큰 빛이 훨씬 더 에너지가 뭐하다? 원래 큰 빛이었어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빨간색 빛보다는 초록색 빛, 초록색 빛보다는 파란색 빛이 훨씬 더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 정지전압 가지고 확인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납득하겠냐? 납득하겠냐? 이렇게 된 거죠. 자, 근데 꼬매가 그러면 흐린 빛보다 눈부신 빛이 광자수가 많다는 걸 어떻게 알아? 많이 비추. 흐린 빛보다 그래서 눈부신 빛이 전자 하나가 가는 에너지를 크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탈출시키는 전자수가 많아지는 거야. 왜? 광자수가 많아지는 거니까. 그거 어떻게 해? 이 전류색이 요거 보는 거야. 흐린
초록색 빛을 비추니까 2개 탈출했어. 근데 눈부신 초록색 빛을 비추니까 탈출하는 전자수가 많아져. 되겠어? 그래서 빛의 밝기를 조절하면 전류가 세지거든요. 그건 탈출하는 전자수가 많다는 거고. 근데 전자는 한 번에 광자를 하나밖에 못 먹으니까 전자가 많이 탈출했다는 건 광자수가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똑같은 초록빛이야. 똑같은 초록빛이야. 그러면 전자들이 가지고 튕겨 나올 때 운동 에너지는 어때? 같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멈추기 멈추는 정지 전압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같죠. 같은 색깔이에요. 같은 색깔 빛을 먹으면 정지 전압 똑같아요. 왜? 탈출의 운동 에너지가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세진다는 건 빛이 밝은 빛이었다. 됐어? 그래서 광자수가 많다. 그래서 그걸 먹고 탈출할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많아진다. 이 뜻이고요. 정지 전압이 커진다는 건 그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원래 커. 됐어? 네. 그래서 정지 전압이 큰 걸 통해서 초록색 빛보다 파란색 빛이 에너지가 크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전류의 세기가 센 거를 통해서 그래서 네, 밝기는 광자수야 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실험이야. 납득하겠어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